프랑스 리옹의 어느 대저택. 네가 진짜 내 아들이라고? 아니 대체. 프랑스의 동남부에 위치한 리옹의 어느 대저택에서는 집주인으로 보이는 중년의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는 젊은 한국인 남성과 그보다는 조금 더 어리게 보이는 프랑스 남자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중년 여성은 앞에 있는 중학생쯤으로 보이는 남자에게 알 수 없는 이상한 말들을 하는데요.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몰라볼 리는 없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 중년 프랑스 여성은 잠시 후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의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대체 너는 언제까지 이 엄마 속을 썩일 작정이냐? 이 엄마가 죽는 꼴을 봐야겠어? 저는 아들이 2명 있는 평범한 중년의 아줌마입니다. 아이들이 어린 시절 남편과는 사별하고 혼자서 2 아들을 키우기 위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 시절에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2 아들을 직접 보살피면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저를 가만두지 않았으니까요. 일단 돈을 벌어야 먹고 잘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2 아들에게 엄마다운 정을 주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요. 그 대신 저는 충분한 재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일찍부터 사회에 뛰어들어 돈을 벌다 보니 사업에 눈을 떴고 그 일이 잘 풀리다 보니 큰 부를 쌓을 수 있었죠. 남들이 저를 보고 재벌이라고 부를 정도로 말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최근 들어 아주 큰 고민거리가 생겨버렸습니다. 2 아들 중에서 큰 녀석이 늘 말썽을 일으키는 문제아가 되었거든요. 아들이 2이었지만 첫째는 이처럼 완전히 사람이길 포기한 듯한 망나니처럼 행동했고 둘째는 성격이 너무 소심하여 제가 하는 사업을 승계받기는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나마 첫째가 가능성이 있는데 인성이 저 지경이다 보니 큰 고민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지만 저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는 소질이 영 없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도통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죠. 만약 그러한 일들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도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도 그대로 방치하고 말았을 겁니다. 아들에 대한 고민을 생각만 하고 있었고 저는 여느 때처럼 사업 문제로 하루가 바쁘게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첫째 녀석이 다니는 중학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첫째의 담임 선생님이었고 학부모와 상담이 필요하여 연락했다는 것이었죠. 첫째 녀석이 하다 이제는 동급생을 병원에 입원해야 할 정도로 때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녀석을 이대로 두면 필시 사람 구실 못하고 범죄자나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심각하게 아들을 인간다운 인간으로 만들고자 했죠.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놈을 인간으로 만들고야 말 테다. 정 안되면 호적에서 파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야. 이러한 결심을 한 저는 곧바로 전문가를 찾아다니며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아들의 인성을 바로잡으면서 공부에도 취미를 붙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쪽으로는 유명한 하버드 출신의 한 개인 교사를 찾아갔고 그간의 사정을 모두 이야기하여 개인 교사를 맡아주실 것을 당부했죠. 다행스럽게도 교사님을 집으로 당분간 모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시름 놓았다고 생각했죠. 제 손아 귀에서 벗어나 전문가의 손을 빌려 아들을 교육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지금은 수단과 방법을 가릴 처지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의 안도의 한숨을 비웃기라도 하듯 첫째 아들은 제 상상을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무슨 짓을 한 것인지 하버드 출신의 개인 교사가 혀를 내두르며 교육을 포기하고 우리 집에서 도망가듯 뛰쳐나가 버렸거든요. 겨우겨우 힘들게 데리고 온 교사였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나가버리고 나니까 황당했죠. 다시 하버드 출신의 교사에게 연락하여 신신당부하고 돈을 배로 드린다고 해도 못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저놈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인간을 만들 수 있는지 진짜 답이 없네. 내가 너무 일에만 미쳐서 살았던 걸까? 그래서 내가 아들을 저렇게 만들어버린 건 아닐까? 오만 생각이 다 들었지만 별다른 해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도저히 방도가 없는 그러니까 아예 저 녀석은 원래부터 저렇게 태어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도무지 첫째 녀석을 사람으로 만들 엄두가 나질 않았죠.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한정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최후의 수단이라고 보일 만한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아들의 모든 금전적인 지원을 끊어버리고 호적에서 파다시피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진짜로 우리 가문에서 호적을 파버리겠다는 엄포를 하면서 말이죠. 솔직히 이 정도로 파격적인 대응을 한다면
저 녀석도 한 수 접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늘 저의 예상을 뛰어넘어 버렸죠. 글쎄 이 녀석이 오히려 잘 됐다는 식으로 말하더니 짐을 싸서 그 길로 집을 나가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줄은 상상을 못했기에 너무나 당혹스러웠어요. 아무리 망나니같이 굴어도 제 아들이었기에 그런 식으로 나가버리는 것이 영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붙여 놓았죠. 미행을 시킨 것입니다. 혹시나 밖에서 범죄에 노출되거나 일신상의 문제가 생기는 것을 염려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행을 하던 사람이 저에게 아들의 행적을 놓쳐버렸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저는 이를 어떻게 하길래 그걸 놓치냐고 노발대발했지만 그런다고 아들이 다시 나타나지는 않았죠. 그래서 저는 고민했습니다. 모든 창피를 무릅쓰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여 대대적인 수색을 벌여야 하나? 아니면 사람을 더 풀어서 개인적인 수색을 해야 하나?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결국 저는 후자를 택해 개인적인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약 한 달이는 시간이 흘렀고 그럼에도 아들은 찾지 못했죠. 이러다가 어미인 저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아들의 신변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생겼어요. 초조해진 저는 결국 공권력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 앞에 서 있는 2명의 남자를 보고 제 눈을 의심하고 말았죠. 한 명은 처음 보는 웬 젊은 동양인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분명히 제 아들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왠지 모르게 이질감이 느껴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죠. 어머니, 그동안 안녕히 계셨습니까? 이 아들은 그간 어머니 속을 썩이며 불효를 저지른 못난 아들이었습니다. 허나 지금부터는 어머니 말씀을 잘 듣는 효자로 새로이 거듭나려고 합니다. 부디 그간의 못난 아들은 잊어주시고 지금부터의 효자 아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십시오. 네가 진짜 내 아들이라고? 말투는 또 왜 이래? 아니 대체... 집을 나간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제 앞에 나타난 첫째 아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처음에는 제 아들이 아니라 비슷하게 생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저를 속이는 거라고 착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바지를 벗겨서 궁둥이에 동전 크기의 반점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이 녀석이 진짜 제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내가 그토록 노력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아도 이 녀석 사람 만들기가 어려웠는데 대체 어떻게 한 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혹시 내가 모르는 무슨 폭행이라도 당한 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저는 아들을 몰래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물었습니다. 혹시 폭행이나 괴롭힘을 당한 것이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그런 일은 없었다고 부정했습니다. 제가 궁금해하던 해답은 아들과 같이 온 한국인 청년에게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 망나니 같은 놈을 어떻게 교화시킨 것인지 물어봐도 되겠냐고 정중하게 물었죠. 알고 보니 제 아들과 이 한국인 청년과는 조금은 복잡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뒤로 저희 직원이 아들의 행적을 놓쳤을 당시 아들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한 마트에 들어가서 식료품을 훔쳤고 이것을 마트 사장님에게 현장에서 바로 걸려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트의 사장은 한국인 노부부로 지금 제 앞에 있는 젊은 청년의 부모님이었죠. 청년의 한국인 부모님은 제 아들의 도둑질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선택 대신 저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특별한 선택을 했다고요. 저희 부모님은 젊은 시절 한국에서 교사 생활을 오래 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처음 선생님 자제분을 마트에서 만났을 때 아이에게 자초지종을 자세하게 들어주려고 노력했다고 하셨죠. 아이의 이야기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모두 들어준 부모님은 아이를 저에게 잠깐 맡기셨어요. 제가 아이를 위해서 했던 것은 뭐 별거 없습니다. 저 또한 부모님과 비슷하게 아이를 대했던 것뿐이니까요. 아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들어주고 경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모국인 한국에서 배웠던 효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감정을 토대로 행하는 가치관이 왜 중요한지, 그와는 반대로 불효하게 되면 그것이 곧 너에게 왜 불행한 일이 되는지. 처음에는 녀석도 지겨워하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무언가 느끼는 게 있는 것 같더군요. 그러더니 오늘 아침 어머니가 보고 싶다며 저에게 같이 가달라고 해서 이렇게 실례를 했습니다. 저는 제 앞에 있는 이 젊은 한국인 청년의 말을 들으며 저도 모르게 수많은 감정이 오갔습니다.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마저 들었죠. 저는 왜 아들의 말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았을까요?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관계를 개선하고 서로에게 조금 더 진지하게 다가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왜 일찍 깨닫지 못했을까요? 저는 이 한국인 청년이 어떠한 특별한 방법을 이용해서 아이를 교화시킨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건 완전한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비결이라고 한다면 아이의 말을 경청하고 서로 교감하는 것, 그리고 한국의 효에 대한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월이 흐른 지금, 저희 아들 둘은 모두 성인이 되었고 그 중에서 제일 망난이었던 첫째 녀석은 저의 사업을 승계받기 위해서 요즘에는 쉴 틈 없이 제 꽁무니를 졸졸 쫓아다니며 열심히 배우고 있죠. 사실 그 이후에 우리 아들을 교화시킨 한국인 청년에게 거금을 주며 아들의 개인 교사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청년은 단순히 인성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머리에 든 것도 많은 지식인이더군요. 그 덕에 아들 녀석이 지금처럼 최소한의 사람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욕심 같아서는 우리 회사의 정직원으로 채용하여 계속 같이 가고 싶은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 자신의 꿈을 위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우리와 이별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정식으로 제대로 된 감사의 인사를 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네요.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제 아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준 민준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머지않아 한국에서 또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만약 저의 사연을 접하신 분 중에서 저처럼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만큼은 그들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쩌면 그들이 당신에게 바라는 건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전부일지도 모르니까요.